지금 이제 두께가요. 두께가 이제 가인 다음에 왔어요. 가인은 그렇죠. 가정이 화목하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주역이라는 게 그래요. 뭐 늘 나쁘면 늘 나쁘고 좋으면 늘 좋고 이런 거 없거든요. 하루 비왔다 하루 겠다 하루 비왔다 하루 겠다 하는 게 사실 복이에요. 올해 저기 태풍이 하나 가지고 좋은 줄 알았더니 뭐 농사도 다 해보고 다 잘 됐다 그러는데 어쨌든 농사 지은 사람은 뭐 너무 대해서 값을 못 받고 저수지마다 물이 없어서 또 그것도 고민이고 그죠? 태풍이 오는 것도 고민이지만 안 오는 것도 고민이에요 결국은. 예. 지금 이게는 규께인데 이 글자가 많이 쓰이지 않는 글자인가 봐요 아마. 컴퓨터에서 그냥 검색을 하면 검색이 안 나와요. 검색이 안 나와서 요 글자를 칠 적에는요 사전을 찾으세요. 네이버 사전을 찾아서 찾아서 나오면 그 글자를 복사해놨다가 필요한 자리에 붙여넣기를 하면서 문장을 써야 돼요. 이거 한글로 다 검색을 하면 요 글자가 안 나와요. 글자가 안 나오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지금 글자는 보면은 눈목자에다가 개자가 붙였죠. 그죠? 개자가 붙였는데요. 한자 중에서 이제 조자 원리가 뭐 상형 문자, 뭐 가차 문자, 뭐 무슨 문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상형 문자 사실 몇 자 안 돼요. 상형 문자는 뭐 한 300자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거의 다 두 글자 합쳐서 한 글자 만든 거예요. 두 글자 합쳐서. 그래서 한자도요. 몇백 자만 좀 외우고 있으면 나머지는 대충 두드려 잡으면 그게 대충 맞아요. 또. 대충. 앞에 눈이 있고 요게 여기 첨간 개자가 있잖아요. 그죠? 이러면 앞에 거는 뜻이고 뒤에 거는 의미예요. 발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대충 맞아요. 눈과 관련된 무슨 글자라요.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발음이고 물론 발음이 똑같진 않지만 비슷해요. 그러면 맞고요. 요건 지금 뭐냐면 뭐 어그러질 규 그래요. 어그러질 규. 뭐냐면 뜻이 서로 안 맞아서 서로 티격태격하는 모습이에요. 티격태격하는 모습. 뭐죠? 똑바로 안 쳐다보고 이렇게 삐딱하게 눈을 켜보죠. 그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말은 못하고 속으로는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죠. 그죠? 그런 사이가 어떤 사이예요? 되게 있어요. 그죠? 집안에서. 고부 갈등 많잖아요. 그죠? 이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는 종자가 따로 없어요. 그렇게 딱 맺어지면 고관계가 되는데, 남들은 처음엔 그래요. 딸처럼 생각한다고. 딸처럼 생각한다면 사고 나요. 딸처럼 대고 말고 막 들대봐요.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나. 그죠? 딸처럼 생각한다고 할때 목에 넘어가면 큰일 난다고. 거기에 넘어가면 큰일 나. 지킬 거 지키고 예를 할 거 차려야지. 딸처럼 개기다가 괜히 큰일 나요. 어그러진다는 게 이제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치고받고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고 판을 깨려고 하는 것도 아니야 또. 그러긴 하지만 서로 판도 안 깨요. 그냥 뭔가 마땅치 않아. 뭐가 서로 그죠? 마땅치 않아요. 또 이제 집안에 보면 이제 약간 좀 양상이 다르긴 한데 자매들 있어요. 자매들. 저도 딸이 셋이나 되는데요. 그렇죠. 클 적에는 다 그놈이고 뭐 아무 생각 없이 커요. 근데 크고 나서 보니까 저희 집 찾아가는데 보니까 하나는 동쪽으로 가고 하나는 서쪽으로 가고 그래요. 그렇죠. 한 번으로 보내지도 않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어머니 아버지 살아 계시면 1년에 한 번씩 만나고요. 아니면 소닥보도 사고 살아요. 별로 간섭도 안 해. 동서가 좀 편하게 나더라고요. 가끔 만나 술 먹고 평소에 아는 척 안 하고. 동서 되게 좋아요. 그게. 그래서. 형제나 뭐 있어봐요. 그럼 자꾸 간섭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동서가는 별로 간섭도 안 해. 그냥 무슨 날 때 만나면 재미나게 그냥 술 잡수다가 빨리 하면 또 한 1년 모르고 살아. 그죠? 거기서 동서간이야 그렇지고요. 자매간. 별로 모르고 살아요. 별로. 그 사람 뭐 별로 도와주는 것도 없어 보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크게 연 걸리지도 않아요.
아유, 우리 동생이 뭐 어째서 뭐 말로는 뭐 어쩌고 하지만 한쪽이 삐딱하면은 사이도 좀 어그러져요 또. 둘이 사는 형편이 비스름하면은 탈이 없어. 근데 한 집은 이만큼 사는데 한 집은 지지리 공상을 하면은 서로 만나지도 않아요. 왜? 기분 나쁘거든. 언니가 됐든 동생이 됐든. 그죠? 부럽기도 하고 기분도 나쁘고. 그게 딱 어그러지는 정도예요. 근데 결국은 다 잘하자는 거지 또 잘 못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제 이런 생각들을 바닥에다 깔고 얘기를 들으시면 돼. 이런 생각이 없이 들으시면 귀신 신화를 까먹은 소리만 하고 앉았어요, 앞에서. 도대체 앞뒤 안 맞고 뭐 한 소리 또 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화택규, 규는 규께는 풍화 가인께의 도전께입니다. 도전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요게 가인께예요. 요거는 바람을 상징하고요. 요거는 불을 상징해요. 얘하고 비교를 해보면 얘가 한 바퀴 딱 뚫는 거예요. 한 바퀴. 예. 지금 요거는 요 똑같이 아래 위가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냥 먹었지만 얘를 보면 얘는 안에 들어가서 얘도 안에 들어가 있고요. 이게 이렇게 서로 돼 있어요. 예. 한 바퀴 굴러서 물구나무 서 있는 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물구나무 서 있는 개다. 서계전에서 말합니다. 서계전이라는 거는 주력 10익 중에 10가지의 참고서 중에 하나인데 이 괴의 순서를 왜 이렇게 정해놨는지를 말하는 책이에요. 뒤에 붙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데 가도가 궁극에 달하면 집안이 화목한 정도가 아주 끝까지 가면 반드시 무너진다. 그렇죠. 늘 좋을 수 없어요.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지. 가도 궁필괴라. 집안들 이 궁은 다하다 이렇죠. 끝까지 가다. 아니면 뭐 궁해진다 이런 표현도 쓰고요. 가도 궁필괴라. 그래서 가인 다음에 주께로 받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괴상을 좀 이제 살펴보면요. 여기에서 요게는 이름이 리괴인데 이괴인데 상징은 보이는 상징은 불을 상징하고 요게는 물을 상징해요. 물을 연못 물도 주역에서는 물도 흐르는 물과 고여 있는 물 두 가지가 있어요. 흐르는 물과 이렇게 해서 이런 흐르는 물과 고여 있는 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지금 개천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요 글자를 세워놓고 보면은요. 세워놓고 보면은 비슷하죠? 요 글자예요. 물 숫자. 그죠? 세워놓고 보면은 이 글자를요. 이 대상을. 그런데 요 밝은 것을 그렇죠. 불도 밝고 문명도 밝다 그러죠. 우리가 문명이 밝아졌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문명을 상징해요. 밝음을 상징하고 문명을 상징해요. 문명을 상징하는데 요 문명에서 요 문이라는 글자는 우리가 보통 배우기 그럴문 들어옵니다. 그럴문 하는데 그럴이라는 뜻보다는 문체날 문 그렇게 말하는 게 더 옳아요. 그럼 문체가 뭐냐? 왜 똑똑하고 아는 사람 뭔가 좀 아는 사람 보면 그죠? 뭔가 달라 보여요. 둔한 사람 보면 그것도 달라 보이죠. 그게 문체예요. 그 차이가. 많이 배운 사람은 눈에 힘이 딱 들어가 있어요. 자기가 뭔가 알아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근데 그게 없으면 어때요? 주저주저하고 쭈삣쭈삣하고 뒤로 빠지고 이래요. 그 정도 차이가 문체예요. 그게 겉으로 들어가서 보이는 걸 형상화한 게 부처님 뒤에 보면 광대가 있어요. 머리 뒤에 보면 그죠? 예수님도 있죠. 예수님 뒤에 광대가 그려져 있어요. 성인은 뒤에 광대가 있어요. 그거를 보이는 문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거를. 그리고 사회가 문화가 발달해서 사회가 이렇게 융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이제 조선으로 치면 세종조 때 이제
그런 문화가 유성했었잖아요. 과학도 발달하고 그랬었어요. 그런 거를 가지고 문명이라 그러고 그런 현상을 문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문체. 예. 문체날 문. 그 문체가 밝았다 뭐예요? 대명천지 밝은 세상이 되었다. 아주 발달된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 요 문명. 그리고 요 글자는 다 아는 글자예요. 네, 다 아는 글자에 함정이 있습니다. 요 글자는 요건 말씀설 그렇죠. 그죠? 말씀설. 그런데 선거 유세하잖아요. 그때 요 글자를 써요. 그래서 달랠새 이렇게도 말해요. 달랠새. 그리고 요걸 탈이라고도 말하죠. 탈. 벗길 탈. 그렇게도 말하고요. 하나 더는요. 기쁠 열 이렇게도 말해요. 기쁠 열의 원래 글자는 이 글자예요. 이 글자인데 이 글자를 통용했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설이 아니에요. 얘는 열이 돼요. 얘는 열이라고 읽어도 되고 얘는 설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 그런 관계예요. 글자가. 지금 여기서는 그러면 기쁠 열이에요. 기쁠 열. 기쁘다. 기쁨이 있다. 예. 뭐 어쩌면 기쁘잖아요. 그런 정도의 뜻입니다. 그런 정도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는 이자인데 아까 이자 얘기를 잠깐 했었죠. 그죠? 떠나다. 떠나다라는 표현이 있고 걸리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요 글자는 걸리다라는 표현이에요. 걸리다. 태양이 지금 태양이 땅 위에 걸려 있어서 문명이 바르는 거예요. 얘가 내려가면 아무 세상이 되는 거죠. 그렇고요. 요거는 태고요. 태. 그 다음에 불을 상징하고 못을 상징하고. 이거 8개를 가지고 가족관계로다가도 말을 해요. 가족관계로다가. 근데 지금은 둘 만나 잘 기르자 하다가 요새는 좀 많이 낮춰보고 하죠. 옛날 이때는 아마 이렇게 8 식구가 있는 가정을 아마 이상으로 쳤는가 봐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있고 아들 셋, 딸 셋이 있어요. 아들 셋, 딸 셋. 아들 셋, 딸 셋. 그래서 아버지는 이렇게 표현해요. 아버지는. 어머니는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렇게 표현하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이불 쓰고 한 방에 주무시면 뭐가 돼요? 애가 만들어져요. 애가 나와요. 그죠? 애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루 짜리 와서 애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장남을 낳았어요. 장남을. 요게 장남이에요. 장남. 지금 이 주요라는 게 저기 주요라고 표시하는데요. 소성계에서 주요는 둘 다 요게 주요예요. 주장이에요. 주장. 왜? 아버지의 중을 잡은 아버지의 떳떳한 아버지, 떳떳한 어머니 두 분이 이제 부모님이에요. 그리고 요게 말고 나머지 개들은 어쨌든 이렇게 음이 두 개가 되고 양이 하나가 되든지 양이 두 개가 되고 음이 하나가 되든지 이런 모양으로 생겨요. 이게 배열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반대로 어떤 걸 해야 돼? 어떤 걸 보여야지 이게 맞나? 이렇게 보여야 맞나? 이렇게 긋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경우의 수가 8가지가 나와요. 3개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합치면 경우의 수가 8가지가 나오는데 엄마 아버지 빼고 나면 여기에서 보면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 있는 게 긴 작대기예요. 저기 2개 있는 게 작은 작대기고 이쪽에서 보면 하나 있는 게 이렇게 부러진 작대기가 이렇게 하나씩 있어요. 하나씩. 여기서는 주장은 누구냐? 하나 있는 놈이 주장이에요. 하나 있는 놈.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리가 있는데 지휘자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나머지 무리를 다 몰고 다니죠.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쪽을 이 표가 이거를
표라고 말하는데요. 표가 하나 있는 게 요거는 뭐죠? 양이에요, 양. 네. 양요요. 네. 양요면 요거는 머슴에다 아들 낳았다. 아들 낳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괴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세요. 첫 번째 거. 예.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 그렇죠? 예. 큰 아들, 둘째 아들, 막내 아들. 요런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쪽도. 예. 첫 딸, 둘째 딸, 막내 딸. 그래서 8, 9지가 8 식구를 한 가족으로 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다른 데서는 이런 표현이 여기 이제 중녀, 소녀가 있죠, 중녀, 소녀. 예. 얘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있으니까 얘는 둘째 딸. 중녀. 요거는 하나, 둘, 세 번째 마지막에 있어요. 막내 딸. 예. 요 개는 가족의 구성원으로 치면 둘째 딸과 막내 딸이 돼요. 아까 얘기했죠? 딸들이 둘이서 집안에서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요. 예. 집안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형상이에요. 예. 둘 다 여자잖아요. 그죠? 둘 다 여자.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거 이제 사전에 좀 찾아보니까 타팔룬 규, 부르뜬 모양 개,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요건 지금 제가 사전을 찾아서 사전에 있는 내용을 붙여놓은 겁니다. 예. 사팔룬, 예. 사시. 비껴보는 거죠. 그죠? 비껴보는 거. 그러니까 딱 사팔룬이 뭐예요? 앞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서 보기에는 저기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돌아간 예. 눈이 돌아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는 이래도 말해. 그럼 자기는 이거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눈자위가 움푹 들어간 모양도 이런 글자로 표현한다 그래요. 규괴. 예.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거도 요 글자로다가 표현하죠. 그 다음에 눈을 뜨는 그런 모습을 이걸로도 말하고요. 노려보다 이런 뜻도 있고요. 예. 등지다. 반목하다. 예. 반목하다. 어그러지다. 눈을 부릅뜬 모양. 예. 여기 지금 대체적으로 보니까 제가 금방 말했던 거가 거의 비슷하게 다 그런 생각들이 들어있죠. 그죠? 뭐 등지나 반복하나 어거지나 노려보나 이거 다 그러니까 이뻐서 하는 행동은 아니에요. 이뻐하는 행동은 아니에요. 예. 글자를 봐도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 글자의 용례 중에서 보면 이제 일단 문장에 나오는데요. 규고라고 이제 있는데 예. 남이 배반하여서 내가 고립되어 있는 모습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규괴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둘 다 뜻이 비슷을 해요. 예. 서로 반목함, 서로 등진 예. 그런 게 있다 그럽니다. 이걸 찾다 보니까 또 예. 몇 가지 좀 팁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적었는데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사실 가지고 계신 이 책도 버겁지만 세월이 가다 보면 뭔가 자꾸 다른 걸 좀 찾아보게 돼요. 예. 이것도 읽고 모르겠으니까 다른 것도 찾아보고 뭐 이것저것. 제가 처음 이 책을 할 적에는 저 책이 비싸가지고서 딴 책을 샀어요. 그때 비싼 책은 한 8만 원 정도 했었죠. 네, 이 책. 이 책은 전 아직 구경은 못했어요. 8만 원 정도의 책이 비싸서 저 책을 샀어요. 그때는 초창기에는 두 가지를 다 보급을 했어.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걸 샀는데 한 읽을 수가 있어야지. 예. 그런데 한 10년 흐르다 보니까 책 60만 원에서 지금 집에 쌓인 게 주역책이에요. 쌓인 게. 예. 쌓인 게 주역책이고 어디 가서 눈에 띄면 무조건 하나 주워 들고 집에 갖다 오잖아요. 사실 그렇다고 다 보지도 못해요. 예. 근데 그렇기도 하지만 요새 인터넷 좋잖아요. 진짜 인터넷에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게 없는데 인터넷도 마찬가지로 사용할 줄 알아야 그걸 찾아볼 수 있어요. 있는 거하고 다르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얘기를 합니다. 가점 자전류. 그렇죠. 우리 한자 배우려면 일단 사전은 기본적으로 끼고 살아야 돼요. 사전은. 핸드폰 좋잖아요. 네이버 사전 같은 거. 예. 그런 건 좋은데 국내 사전을 가지고 다 이제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이제 있어져요. 가다 보면
그럴 때는 강의자전이라는 거를 이제 열어보면 돼요. 인터넷에서는 제가 보기에 가장 방대해요, 내용이. 중국에서 발행된 강의자전을 보고 그 사전을 보고도 우리말로 어떻게 발음하는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편찬된 사전이 아니고 중국 청나라 때 청나라 강희제 때 강희제의 명을 받고 발행된 사전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전을 보고도 이거 그 발음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좀 읽어보고요. 아래 장태 강의자전은 청나라 강희제의 칙명으로 제작된 사전입니다.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다 읽을 수는 없었어요. 또 운서라는 게 뭐냐면요, 발음에 관해서 적어놓은 책이 있어요. 당운, 지분, 운해 등이 있어요. 예. 이 가운데 이제 발음기호를 이제 발음기호를 보는데 여기에 보면은 요게 고규절 요런 표현이 있어요. 요런 표현. 그럼 쓴 거와 뭐를 잘랐다?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이거를 우리나라 자음모음으로다가 계산을 하면 돼요. 자음모음으로다가. 자음모음으로다가요. 고, 규는 규. 요게 발음이에요. 되게 쉽죠? 되게 쉽지 않아요? 예. 이거만 그 무슨 소리인지 몰라, 솔직히 이게. 몰라요. 요게 발음이에요, 요게. 멋지지 않아요? 우리나라 한글 끝내주시죠. 저게 한 500년대 사전이거든. 중국 사전이 우리나라 사전이 아니고. 그리고 인터넷에 있는 이 강의자전이 우리나라 게 아니에요. 중국 사이트에 있는 거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엔 요거는 한글이니까 요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야? 고자하고 규자 앞뒤를 잘라 붙인 발음이야. 그 소리예요. 아, 재밌어요. 이거 이해하는데 저 혼자서 무진장 오래 걸렸어요. 처음에는 이게 뭔지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봐도 그냥 뭔가 모르고 지나가고 관심 좀 있고 나서도 해석이 안 되잖아요. 이걸 잘라서 표식을 만들었는지 뭘 만들었는지 잘랐다는 얘기인데 뭘 잘랐는지 모르잖아요. 알고 보면 요렇게 간단해요. 앞글자는 초성이고 뒷글자는 종성과 받침. 규도 있지만 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궁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앞글자와 뒷글자의 합성. 요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예, 마찬가지로 운해에는 똑같은 글자를 이렇게 경휴절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경의 기역과 휴의 우, 는, 휴. 같은 소리예요. 이것도. 표현은 다르지만. 여기서 여기 안 보이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요런 표현이 있어요. 요런 표현이 있어요. 요런 표현이. 여기서 요 글자는 우리나라 사전에 안 나오는 글자예요. 우리나라 사전에 안 나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써요. 쫓을 종자, 따를 종자. 발음은 요 발음하고 똑같다. 그 소리예요. 요 글자 발음하고. 그럼 이 글자 알면 그냥 읽을 수 있는 거죠. 이 글자 모르면 이거 보고 읽으면 되고요. 아주 희한하게 해놨어요. 희한하게. 발음이 이 글자하고 같다. 요 말이에요. 이 글자하고 같다. 여기 지금 요게 이제 표현이 안 되는데요. 요 글자하고 같고요. 우리나라 하자는 요 글자가 같은 글자는 없고요. 비슷한 글자 여기 있긴 있는데 요 글자를 대체해서 쓰기도 해요. 보니까. 이렇고 요거 말고요. 실제 사전을 한번 볼게요. 오케이. 예. 규자 여기 지금 인터넷 사전이거든요. 좋은 거 많아요. 이렇게 생겼고 설문 소전체는 이렇게 생겼고 금문 그러니까 그 성도기에 써 있는 금문은 이렇게 써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요. 이제 보면은 부수 눈복부에 9회 총 14회. 이거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 그 다음에 나머지 사전은 보기 쉬워요. 다 같은 체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강의자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전을 함께 합쳐놓은 거거든요. 자전 출처, 송본, 광운, 97페이지에 있다는 얘기죠. 강의자전, 여기도 나오고요. 딱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글자가 설문해자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목불상청례라, 목불상청례라 이렇게 되어 있고 종, 목규성이라. 요 뜻은 눈이고 음은 규로 소리 난다. 되어 있죠. 요 광운 있어요. 광운. 광운에는 그 상평은 저는 이 시 같은 걸 안 배워서 아직 사성은 잘 몰라요. 사성은 몰라서 설명을 못 드려요. 사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성은 제가 그 시 배우면 그 배우는데 제가 그걸 안 배워서 그건 모릅니다. 규는 여기다 그리죠. 다른 것이다. 어그러지는 것이다. 바깥이다.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설문에도 얘기하는데 눈동자가 작은 것. 여기 눈동자거든요. 여기 눈동자가 작은 것. 고규절, 그죠? 고와 규를 합쳐놓은 글자다. 발음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강의자전을 이제 보면요, 여기에도 이제 강의자전, 목부의 규, 다문에는 고규절, 지분에는 뭐 특별한 게 없고, 운에는 정규절. 그 소리는 규로 발음나고, 설문해자에는 목불상시해라, 아까 청례라, 시해라. 그러니까 눈을 제대로 서로 쳐다보지 않는 거죠, 그죠? 쭉 이렇게 출전별로다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여기 찾아보면 밑에는 또 이제 어떤 책에 이 글자가 어떻게 쓰였는지도 이렇게 쫙 설명이 되어 있어요. 5만 달도 다 있어요. 뭐 처음 들어보는 책도 많아요. 그러니까 사전을 이제 중국 사전을 보실 때 요거를 참고를 하시면 우리 사전 보듯이 이제 볼 수 있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전 보듯이. 이제 거기까지 지나가고요. 규계의 상은 여기서 한자를 안 써놨는데요. 저 상은 요 글자를 얘기합니다. 요 글자인데요. 이것도 상이에요. 이것도 상이고. 요 상은 눈에 보이는 형상이에요. 요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 규계의 상은 위는 불입니다. 아까 여기 써놨죠? 요거는 불입니다. 불은 위로 타오르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화왈염상 그럽니다. 화왈염상. 이렇게 두 자 합쳐서요. 염상, 화왈. 화왈염상 그럽니다. 연못은 고요하게 머물러 있는 물입니다. 그러나 여차하면 흐르죠. 아래로 흐르죠. 그죠? 뭐 그릇에 담아놓은 물이 그릇이 기울어진다든지 뭐 뚫어진다든지 하면 흘러내리죠. 그래서 서로 어긋납니다. 그래서 무슨 이 얘기도 생각을 해봐도 돼요. 그러니까 괴 10번째인가 11번째가 있는 것 중에서 이거하고가 있어요. 이건 하늘이고 이건 땅이에요. 땅이고 하늘이에요. 그런데 얘는 천지비라 그래요. 요건 비, 나쁘다, 비색하다, 막혀있다 이런 말 뜻이에요. 근데 얘는 태라 그래. 태통. 크게 통통하고 서로 통한다. 너하고 나하고 통해.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사람 마음이 서로 열려 있으면 안 될 일도 돼요. 근데 막혀 있으면 될 일도 안 돼요. 근데 뭐세요? 우리가 보기에 하늘이 위에 있고 땅 아래에 있는 게 이게 옳은 말이잖아요. 근데 얘는 안 좋은 거라 그래요. 얘는 땅이 위에 있고 하늘이 아래에 있어. 우리
동양의 그 남준 여비 사상으로 생각을 해봐도 말이 안 돼요. 그죠? 여자가 위에 있고 남자가 아래에 있는 형상 아니에요. 이거를 기화적으로 설명해. 기화. 우리가 기가 있어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 기가 무슨 기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 기라는 말이 지금 말로 하면 한 가지 뜻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가 살았어, 기가 있어, 기운이 세, 감기 걸렸어, 그거 다 기예요. 다. 그거 다 기예요. 그죠? 뭐 증기기관차에 거기에 있는 그 기도 기고요. 수증기의 기도 기고 다 기예요. 심장의 것도 기운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기고. 이거 이해하기는 정말 어렵긴 한데 어쨌든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게 볼 때 불의 기운은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렇죠. 불 피우고서 밑에다 손대면 뜨셔요? 위에다 해야 뜨시죠. 불길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 혼자 높아져요. 지 혼자 올라가요. 물은 여차하면 내려가려고 그래요. 서로 소통이 안 돼. 만나질 못해요. 서로. 예, 딱 요런 관계예요. 요런 관계예요. 딱 요런 관계예요. 서로 만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그러질 수밖에. 뜻이 안 통하니까. 예. 불은 물대로 위로 오르는 기운이 있고 물은 서로 섞이려는 또 엮이려는 노력이 서로 두 개의 기운이 이게 반대로 되어 있다면 얘는 올라가고 얘는 내려오니까 중간에서 만나서 뭔 짓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얘는 지대로 여자 남자 만났는데 지금 지대로 서로 잘났어. 개뿔도 안 돼. 아무것도. 그죠? 예. 서로 뭔가 좀 별로 꼴보기 싫은 사람도 그죠? 가다가 자꾸만 어깨 치고 지나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지길도 가버렸어. 얘기 끝난 거죠.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겁니다. 아마. 네. 지금 여기죠? 네. 불은 물대로 위로 기운이 올라가고 물은 서로 물대로 서로 섞이려는 노력이 없는 탓입니다. 서로 뜻이 맞지 않는 모습이죠. 이런 경우에는 예. 뭐 해봐야 되는 게 없어요. 안 되는 것도 없지만 되는 일도 없어요. 별로. 그죠? 되는 일 없어요. 그래도 뭐 으쌰으쌰해서 의기투합해서 안 되는 한번 밀어보자 뭐 이런 생각들이 있어야지 되죠. 에이 그거 못 되겠어? 무조건 안 돼요. 그거 못 되겠어? 무조건 안 되지. 그럼요. 생각들이 그런데 가서 누가 하려면 야 너 그거 될까? 에이 틀렸어? 그렇죠. 안 돼요. 뒤집어 말하면 재수 없어서도 안 돼요. 그죠? 생각들이 그러면 그런 얘기인데 가인께 다음에 규계가 왔습니다. 가인이 발음을 이야기한다면 그러니까 바른 거, 올바른 가정의 그 법도를 이야기한다면 규는 어그러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상대성이 있습니다. 정과 반은 공존하기 마련입니다. 바를 때 더욱 바르게 하고 어그러질 때는 그 어그러짐을 전화이복하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 결국 주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주역 공부 왜 해요? 좋을 때 좋게 하고 나쁠 때는 어떻게 하면 좀 좋아질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공부하는 거죠. 아이고 점을 쳐보니까 나쁘대 물 떠놓고 빌려면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물 떠놓고 그냥 빌면 되고 나쁘대 하고 들어오고 잠만 자려면 공부할 필요 없어요. 왜? 이거 해서 아니 그래도 조금 나아지게 할 방편이 있나 하고 공부하고 앉는 거지. 무당 찾아갈 적에 뭔 생각가지고 가요? 무당이 돈 갖다 달라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가서 뭔가 좀 좋은 소식 좀 들어보려고 가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공부도. 네. 뭔가 좀 이걸 하면 그 와중에 그래도 좀 좋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죠. 네. 주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점쳐서 해로 하면 그저 낙담하고 말려고 주역을 연구하지는 않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를 공부해서 화를 복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고 영특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개나 소 돼지는 그거 못한단 말이에요. 규를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에 비유해보면 어떨까요? 여자들 간에 음성적인 적대 감정에 비유해도 됩니다.
그렇죠. 설켜본다는 얘기는 대놓고서 욕하는 것도 아니에요. 은근히 그냥 몸을 비비고 오는 거죠. 예.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알력. 예. 그렇게 생각해 봐도 됩니다. 이런 때에는 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한 집안에 살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아들 낳아서 당겨 보내면 뭐 요즘은 분가에 살기도 하지만 분가한다 그래도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늘 한 집에 사는 거랑 같아요. 그죠? 만물이 모두가 서로 모순된 속에서야말로 통일이 있고 진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을 살아있는 형상으로 드러내는 것이 이 계에서는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시어머니, 며느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잘 살 거냐를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지금 어그러지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죠? 앞에서. 그 다음입니다. 또한 우리 일상생활에서 찾아 비유해 본다면, 천지 만물, 그리고 남녀들이 그러합니다. 남녀의 천성은 모두 같습니다. 다만 그 드러나는 형태가 다릅니다. 이것이 규입니다. 그렇죠? 남자, 여자 만나서, 팔짱 끼고 잘 살긴 하지만, 또 하는 짓을 가만히 보면 또 서로 달라서 티가 태요. 그죠? 그런 얘기죠. 각각의 하나하나 행동이 다르고 또한 표현이 달라서 진행 과정에서는 왈그락갈그락 소리가 나지만 그 끝에 이르러 하나의 목표로 도달합니다. 남자 여자 만나서 지식을 먹고 싸우면서도 그래도 애 낳고 잘 살아요. 그죠? 그런 얘기다 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규계는 괴상으로 보아서 지금 이 모양 이 모양으로 보아서 아까 말한 상은 이렇게 안 보이는 상이고요. 여기서 이 모양으로 보아서 외계 이걸 중심으로 해서 바깥이라고 말하고 상이라고 말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안이라고 말하고 하라고 말하고 내께 외께 바깥계는 가운데 딸을 의미합니다. 가운데가 뚫어졌어요. 아래의 태괴는 막내딸을 의미합니다. 막내딸을 한 집안에서 자랄 때는 같이 있고 또 뜻이 같으나 결혼을 하게 되면 각각의 삶은 달라집니다. 각자의 삶은 또 다른 가정을 꾸림으로써 아주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너무 돌아가라. 이거를 자연에다 비유해서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딸이 어떻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요, 다 지금 이 작다 6개 설명하느라고 설명을 하는 중이에요. 그러면 지금 점을 쳐서 예를 들어 이게 나왔다고 쳐요. 지금 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들 시험에 붙을까? 쳤는데 이게 나왔어.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도 이게 맞아요. 거기에도. 예를 들어서 이게 나왔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야, 내년에나 붙겠다. 그죠? 큰일은 안 되잖아요. 큰일은. 내년에나 붙겠다. 그러면 말이 되죠. 그 정도로 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얘를 가진 남자, 요건 남자, 요건 여자, 이건 아니에요. 또. 얘기는 계속 이렇게 하지만요. 그게 그래서 주역이 좀, 그러니까 보통 듣기에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그 귀걸이 지멋대로 떠든다고 말하죠. 근데 지멋대로 떠드는 게요, 제대로 거예요. 알고 떠들면 지멋대로 떠드는 것도 맞고요. 모르고 떠들면 남의 써놓은 걸 보고 읽어도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 말은. 그렇습니다. 자연으로 말하면 하늘과 땅은 그 역할은 다르지만 만물을 기르는 뜻은 같습니다. 그렇죠. 하늘에서 비 내줘야 땅에서 축이 올라오잖아요. 비만 있다고 식물 자라는 것도 아니고 내 말은 사막에서 식물이 올라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남자 여자 만나서 애 낳고 사는 것도 또 똑같은 이치라고 여기서 말하죠. 인간사로 말하면 남자와 여자는 서로 생김새와 그 역할이 다릅니다. 그러나 서로 뜻은 통해서 자녀를 출산시킵니다. 자연이나 사람이랑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천지인이라고 말하죠. 천지인. 또 세상 만사 모두 다름이 있으나 그 작용하는 것은 유사합니다. 서로 조화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것들이 많은 것들이 각자 다르긴 하지만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아마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규가 지금 뜻하는 지금 이 작다 6개가 뜻하는 바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통틀어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결국 다 잡소리예요. 이제부터 책 읽는 소리 이렇게 나와요. 책 읽는 소리.